1931년 5월 7일 뉴욕시가 탄생한 이래 가장 관심을 모은 범인 검거 작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수주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치던 일명 쌍권총 크로울리가 웨스트 엔드 애버뉴에 있는 자기 애인의 아파트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 체포되기 직전이었다. 그는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 사람이지만 총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었다. 150명이나 되는 경찰과 형사들이 그가 숨어있는 꼭대기층을 포위했다. 경찰은 지붕에 구멍을 내고 최루가스를 투입해 경찰 살해범인 크로울리를 집 밖으로 끌어내는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주변 빌딩에는 기관총이 설치되었다. 뉴욕시에서 가장 멋진 주거지역인 이 거리에는 권총과 기관총이 총알을 뿜어내는 시끄러운 소리가 1시간 이상이나 계속되었다. 크로울리는 두툼한 의자를 방패로 삼아 끊임없이 경찰을 향해 총을 쏴댔다.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이 총격전을 지켜보았다. 지금과 같은 거리의 광경은 당시에는 전혀 볼 수 없었다. 마침내 크로울리가 체포되었다. 뉴욕 경찰국장 멀루니는 이 쌍권총의 악당이 뉴욕시 역사상 가장 위험한 범죄자에 속한다고 발표했다. 경찰국장의 표현에 따르면 그는 닥치는 대로 살인을 저지르는 놈이었다. 그런데 쌍권총 크로울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경찰이 크로울리가 숨어있는 아파트에 사격을 가하고 있었을 때 그는 관계자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편지를 썼다.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에도 총에 맞은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나와 편지지에 붉은 피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크로울리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내 마음은 지치고 피곤하긴 하지만 착한 마음이다. 그 누구도 해치고 싶어하지 않는 착한 마음이다. 이 일의 발단은 이랬다. 이 총격전이 벌어지기 얼마 전 크로울리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한적한 시골길에 차를 세워놓고 애인의 목을 애무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경찰 한 명이 나타나 차로 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면허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대답 대신에 크로울리는 총을 뽑아들고 경찰에게 총알 세례를 퍼부었다. 경찰이 중상을 입고 쓰러지자 크로울리는 차에서 내려 경찰의 권총을 주워들고 경찰의 몸에 다시 한 발의 총을 쏘아 확인 사살까지 했다.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이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다. 내 마음은 지치고 피곤하긴 하지만 착한 마음이다. 그 누구도 해치고 싶어하지 않는 착한 마음이다. 크로울리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이 집행되던 날 그가 정계의자에 앉았을 때 살인을 했으니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지 라고 말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정당 방위를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얘기의 요점은 이것이다. 쌍권총 크로울리는 결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범죄자들에게 흔치 않는 것일까? 만일 그렇게 생각된다면 이 말을 들어보아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고 좋은 시간을 갖도록 도우면서 내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다. 하지만 내게 돌아온 건 비난과 전과자라는 낙인뿐이다. 이것은 알 카포네가 한 말이다. 바로 그 사람,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이 높은 공공의 적, 시카고의 암흑가를 장악했던 가장 냉혹한 갱단 두목인 그 알 카포네 말이다. 알 카포네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자선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다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자신을 오해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 점은 뉴어크에서 벌어진 폭력 조직 간의 총격전에서 목숨을 잃은 더치 슐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뉴욕에서 가장 악명 높은 조직폭력 배우 두목이었지만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자선사업가라고 밝혔다. 그리고 스스로도 실제로 그렇다고 믿고 있었다. 나는 뉴욕에서도 악명 높은 싱싱교도소의 소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한 워든 로즈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이 주제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었다. 로즈 소장은 이렇게 말했다. 싱싱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죄수들 가운데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는 죄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도 당신이나 나처럼 인간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변명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왜 자신이 금고를 털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왜 총을 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너무나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논리적이냐, 아니냐를 떠나 그들은 그럴듯한 이유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자신들의 반사회적 행동이 정당했다고 여기며 또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힐 이유도 없다는 생각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알 카포네가, 쌍권총 크로울리가, 더치 슐츠가, 그리고 교도소 담장 안의 범죄자들이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믿는 것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떠할까? 자신의 이름을 딴 백화점을 설립할 정도로 성공한 사업가 존 워너 메이커는 언젠가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30년 전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나는 왜 하나님이 직적인 능력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않았을까 하고 개탄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워너 메이커는 이 교훈을 일찍 깨달았다. 하지만 내 경우에는 30년 이상이나 미몽의 세계에서 실수를 거듭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이 비록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100명 중 99명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비판은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비판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만들고 일반적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비판은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비판은 사람들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 회의를 갖게 하며 원한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독일 군대는 불만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병사들이 곧바로 그 불만을 보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사는 불만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룻밤 동안 열을 가라앉혀야 한다. 즉시 불만을 보고하는 병사는 처벌을 받는다. 문명사회라면 이와 같은 법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야단치는 부모들이나 잔소리하는 아내들 혹은 질책하는 고용주들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백해무익한 짓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법 말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 비난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그 중에서도 루스벨트 대통령과 그의 후계자인 태프트 대통령 사이의 논쟁은 매우 유명하다. 이 논쟁으로 말미암아 공화당은 분열되었고 그 결과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는 등 세계 역사의 흐름에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우선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보자. 1908년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태프트를 지지했고 태프트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선거가 끝난 뒤 루스벨트는 아프리카로 사자 사냥을 떠났다. 하지만 루스벨트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보수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태프트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가 차기 대통령 후보 지명권을 확보하기 위해 진보적인 정당인 불무스당을 조직하면서 공화당은 분열의 위기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 태프트 대통령과 그가 속한 공화당은 버몬트와 유타 두 개 주에서만 지지를 받았을 뿐 전례 없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공화당 창당 이후 최악의 정치적 패배였다. 루스벨트는 참패의 원인이 태프트라고 비난했다. 그러면 태프트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태프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인가? 루스벨트인가 태프트인가? 솔직히 말해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알고 싶지도 않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루스벨트가 태프트를 아무리 심하게 질책했다 하더라도 태프트로 하여금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도록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루스벨트의 질책의 결과는 태프트가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또 다른 사례로 티포트 돔 유전 스캔들을 들어보자. 아직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지 모르겠다. 이 사건은 1920년대 초 발생하여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커다란 부정사건으로 그 후 수년 동안이나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며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미국 역사상 이처럼 커다란 사건은 거의 없었다.